오늘의 이제 그 미국 이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고채가 이제 오름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이 얼마나 많이 빠질까? 뭐 어제 그저께 굉장히 많이 빠져 3,000선이 무너졌었죠. 그랬는데 또 다시 오늘은 뭐 영끌이니 뭐니 무슨 뭐 비트코인으로 갔던 애들이 다시 이쪽으로 왔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거스르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람잡이들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테레비에 나와서 주식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인간들 다 나와서 주식 얘기를 해야 어린애들까지 요즘 관심이 많고 돈 버는데 주식밖에 없다, 비트코인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애들의 나이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요. 나이만이 뭐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이나 또 미래적인 거에 대한 그거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훨씬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주식 뭐 어쩌고 떠들러 나오면 그냥 시청률이 오르니까 또 텔레비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애들이 기어져 나와가지고 보면은 무슨 뭐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주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기성이 너무합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한국 성장률이 높아 코스피 3,700까지 갈 것이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짓거려대면서 또 주식에 뭐 거품을 이렇게 더 올리는 역할을 며칠 전에 했지요. 2월 24일이니까 어저께 한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고 이 자식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골드만삭스 얘네들은 정말 주이신놈들이고요. 뉴욕에서도 월가에서도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그런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밖에 모르고요. 정말 이 주이신놈들이 정말 말씀드리기 정말 거칠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애들은 바람잡이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지네 주식을 지금 한국에서 좀 돈을 좀 갑자기 얘네들이 뭐 이게 잔돈들이 500, 200, 300, 1000 뭐 이런 것들이 잔돈이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하다가 얘네들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안 오를 것 같아. 별 재미없다. 뭐 별 볼 일 없다. 비트코인에서 확 왕창 먹자. 그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네 막 그냥 이렇게 바람 잡고 있다가 얘네들이 싹 빠져나가면은 지네는 이제 여기서 팍 먹고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얘기를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틱 튀겨주자. 그러면 애들이 또 다시 몰려와가지고 할 때 그때 다 빼고 나가가지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재무장관 예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제롬 파월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위험하다, 무섭다. 주식도 내려갈 것이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돈의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한국의 성장률이 높아서 코스피가 3,700까지 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이 큰일 납니다. 이런 이 주이신놈들이 하는 이 골드만삭스 지네밖에 몰라. 지네밖에. 지네밖에 모르고 싹 한번 픽 하고 올린 다음에 싹 뭐 수천억, 수조 빼가지고 지네 이제 킵하는 한국은 이제 끝났다 뭐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영끌 B2의 가계빚이 자그마치 1726조 사상 최대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전보다 125조 8천억이 지난 3분기 말보다는 44조 2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들 빚을 내고 이렇게 가져간 거야 도대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분기에는 20조 2천억. 증가폭이 3분기보다 17조 4천억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이어서 4분기에 24조 2천억이 뛰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지금 들어간 거는 바로 주식과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우리 어린 친구들, 뭐 어리다고 할 수는 없죠. 뭐 20대도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은 뭐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 해서 투자를 한 것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주식도 이제 목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그죠? 그거 범죄자들이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가 올렸다는 이 말씀에 제가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까불면서 뭐 지금 안 사면 안 되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마디 하니까 또 쭉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예측은 까불지 마.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차나 팔아. 어? 정신 차리고 뭔 소리야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아마도 혼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한번 저는 혼자 가져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죠. 디지털 화폐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썼는데 약 3년 정도 걸릴 것이고, 디지털 위안화를 먼저 개발해서 사용 중인 중국이 달러 패권을 뺏길까봐 서두른 모습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대로 비트코인을 놔두면 달러가 계속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미국이 주도권을 달러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 내려간다면, 정리를 해야죠. 돈을 계속 푸는 와중인데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올해도 지금 1조 몇천억을 현재까지 풀고 있는 계속 풀 입장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국고채가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뒤에 했죠. 제롬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그래서 어저께 다행스럽게 그저께 폭락을 했다가 어저께는 한마디 띵 내비쳤더니 또 이제 월가 쪽에서 좀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유지할까요? 이 상태가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 제롬 파월이 이제 이변이 없을 것이다. 아직 당분간은 이제 금리 없다,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로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국고채나 이런 것들은 이미 1.34에서 1.4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도 현재 상황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이 정답이라는 말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은 예상대로였으나 예상대로 안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긴축에 대한 리스크 확산을 막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 중 지속돼 금리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는 봤다. 그러나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의 발언대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불확실해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고요.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달리 완전 고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원은 결국 연준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은 고압 경제이고 그로 인해 나타날 현상은 디플레이션에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인 리플레이션과 가하지 않은 적당한 상태인 골디락스일 것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10년물 금리가 1.38까지 이를 만큼 상승폭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1.4가 오르면 사실 빚이 옛날에 1.4 정도의 상승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위험한 시기는 아닙니다. 주식이 2,000선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수가 있죠. 그리고 주식뿐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도 지금 기사 하나를 제가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한 달 만에 1억이 폭락한 지방 아파트들은 곡소리를 내면서 점점 매물이 쌓여가고 집은 살 사람이 없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휩쓸고 간 자리에 규제만 남으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올라갔던 대구, 광주, 이런 창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8억 천에 걸어 뭐 했던 것들이 이제 1억 정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7억.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박미TV에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좀 제발 투자하는 거를 현금 보유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준비, 만일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도 엄청나게 폭락했는데 집으로만 남아있고 돈은 없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현금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기다리질 못하고 그냥 닥달을 하면서 어디다가 뭐 사면 됩니까? 이미 다 오른 걸. 이미 다 올랐다고. 작년 6월만 해도 13억이었는데 지금 19억이래. 6억이 더 올랐어. 근데 그걸 왜 굳이 사겠다고 그냥 그거 사야 되나요? 그 동네가 좋던데. 재건축하면은 30억이 될 텐데. 대봐야 알지. 응? 30억이 돼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또 뭐 좋은 지역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현금화를 해서 내려서 좀 싸게 사면 좋지 않습니까? 수억을 버는데 당신 수억 벌려봐. 생활비 쓰면서 대출 갚으면서 뭐 학비 내면서 수억을 벌 수 있을까요? 1년에? 절대로 벌 수 없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금 보유는 달러도 현금 보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의 이메일이 지금 해외 자산을 늘리는데 많은 이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의 확충 늘리는 것도 해외 자산을 늘리는 거와 같고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부담, 이런 기사도 났는데요. 데일리안 코스피 3000선이 어저께 무너졌고 오늘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루만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장중 어찌됐든 3000선이 무너진 거는 조짐이 안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사람이 굉장히 경고장을 많이 날렸는데도 난리가 나고, 머스크 나와서 하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모습을 보고, 쟤는 정말 지 주식까지 지금 지 전기차 주식까지 떨어지고 있잖아. 정신 좀 차려, 머스크. 어쨌든 중국의 이제 이런 그 디지털 달러 같은 거를 막고, 미국도 생각을 해야죠.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은 풀고 있지만 달러를 만들어내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달러지 않습니까? 지네 나라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발표를 한 거예요. 디지털 화폐 만들겠다, 개발하겠다. 알아들었지 너희들? 그리고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이게 무슨 자기 위안을 하는 건지,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은 스마트폰의 앱. 그래서 뭐 이 상태로 하락은 하겠지만 계속 비트코인은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상황은 더 뭐 어떻게 될 건지, 막바지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막바지는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미리 또 예측해서 얘기하면 또 전문가들이 건방지게 니 깐 게 뭔데 사라진다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비트코인 말고 지금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해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대잖아. 그 기간 동안 나 좀 돈 좀 벌어먹게 놔둬봐.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 여러분 굉장히 하시고요. 들쑥날쑥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은 살아있을 것이다. 지들끼리 살아있겠죠. 예, 검은 돈. 검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들도 필요하고, 북한의 그 검은 돈, 비트코인 돈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다는데, 우리나라 은행,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군요. 예. 여러분들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제넷 앨런 투기성에 대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점점 더 앞으로 그냥 두지 않겠다. 무섭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미국이 할 것이다.
그래서 센트럴 뱅크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을 이제 해서 니들 어떻게 될지 알겠지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비트코인의 시간 문제. 이거는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시간 문제가 될까요? 작살나는 시간 문제가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금리 인상. 제가 누군가 그 작가가 굉장히 뉴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선생님 하반기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당연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중간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시기에서는 어떤 얘기든 지금 해드리기가 힘들다. 또는 그래도 지금 시장을 봐서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올리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미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게 돈을 푸는 과정이어도 주식의, 이런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고채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인트가 1점 몇 가지 오르면은 제가 볼 적에는 주식은 2,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예, 외국 애들이 돈을 다 빼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고채가 오른다 거기다 돈을 넣는 게 더 순수하게 이익이지. 주식 이딴 거 해서 뭐합니까? 괜히 들쑥날쑥 머리만 아프지. 국고채에 딱 넣어놓고 딱 이자 따먹으면서 그게 나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 팍 올려놨다 팍 빼가지고 다 가져가면은 우리가 원래대로 작년에도 1,400포인트까지 가다가 이게 어떻게 바람이 잡혔는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 나와서 뉴딜이니 뭐니 이런 뻥 좀 치지 말고 굉장히 조심해라. 연끌 투자들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나 난 짝짝은 나와가지고 무슨 주사기 놓는 회사 가가지고 또 이거 머리에 쓰고는 또 주식 팍 올라가고 또 센트리얼 가가지고 어쩌고 이거는 이제 허가를 낼 것이다 팍 올라가. 이렇게 뉴딜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뭘 할 거고 그러니까 팍팍팍 올라가는데 그 주식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응? 이 많은 개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돈을 계속해서 풀고는 있지만 이 불황에 원자재 값도 인상되고 오일, 농산물 할 것 없이 불황 속에 금리는 이제 정책을 계속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둬서는 비트코인 더 이상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개발을 하고 말은 어떤 분이 여기다 3년이라는데 미국은 생각하면 바로 만들어요 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고채니 금리니 제롬 파월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왜? 이게 잘못하면은 달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거 진짜 잘못하면 중국 이런 애들한테 웃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니 금리가 오른다면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국 자본이 거기다 집어넣지 뭐하러 주식을 해요? 외국 자본 다 나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